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밤 8시 1분입니다. 오늘 밤은 약간 좀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용 영상을 시작할 때는 항상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죠. 오늘 한국의 하락이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는 미국이 뭐 안 중요했냐, 매일 밤 미국이 중요하지 그렇긴 한데요. 매일 밤 미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은 조금 좀 다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기업 실적 기대감이라는 어떤 시장을 지켜주던 재료가 소진됐다라는 거, 그거가 일단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월말이잖아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오늘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대략적으로 한 10월 중순서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다 어쩌다 하는 거를 극복을 하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반등세를 이끌었던 메인 재료가 기업 실적이었거든요. 그죠? 기업 실적이 막 2주 가까이 더럽게 많이 발표가 됐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게 이제 시장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쯤에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제 기업 실적 발표될 건 다 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있긴 있는데 그 중요한 기업은 없을 겁니다. 애플하고 아마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주식시장의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 평가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일과 3일 날에 있는 FOMC 회의, 어떤 통화정책적인 이야기, 그게 이제 시장의 그 포커스로 다가오겠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까지 해서 진짜 미국 주식시장은 참 끝까지 뽕을 뽑아 먹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영상 돌려보니까 뽕을 뽑아 먹었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바른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진짜 그만큼 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미국 시장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입에 착착 붙네요 또. 그래서 하여튼 자꾸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미국은 그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되는 직전까지 진짜 끝없이 쳐 올리다가 실적이 발표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그죠? 보시다시피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미국은 뽕을 뽑아먹어서 진한 초록불이 들어있는데, 이 미국이 마감하고 나서 아시아장과 유럽은 어쨌든 빨간 불빛, 그러니까 하락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요게 일단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이 막 그렇게 안 좋지 않았다고요. 뭐 물론 아마존의 경우는 조금 안 좋긴 해요. 아마존의 경우는 EPS가 좀 기대치에 많이 미달했기 때문에 뭐 급락하는 게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둘 다 기대치에 부합했거든요.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프리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마켓이라 해야 되나 포스트마켓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오늘 그 시간 외에서는 계속 147달러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147이에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뭐 실적이 그럭저럭 그 기대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147이에요. 굉장히 큰 폭의 개파락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147이라고 무려 3%나 개파락 출발하는 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식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죠? 그 분명히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올라놓으니까 실적 발표 나면 폭락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어쩌면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한국보다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국은 그냥 소심하게 적당히 장중에 적당히 개파락 해가지고 뭐 장대 음봉 정도 만들고 뭐 적당히 뭐 장대 양봉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개파락을 보통 심하게 잘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대형주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은 시원하게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어버리네요.
하여튼 이게 아침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마존도 그렇죠. 아마존은 실적이 좀 안 좋았으니까 이 정도 하락해도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현재 S&P와 나스닥 둘 다 굉장히 좀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되긴 되는데요. 솔직히 그 숏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저렇게 큰 개파락이 별로 그렇게 일단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뭐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요.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스닥 지수란 말이죠. 이 나스닥 지수인데 오늘 큰 폭으로 개파락해갖고 얘가 장대 음봉을 쭉 뽑아버려요. 한 번도 반등 못하고 장대 음봉 뽑아버리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했던 시장인데 얘가 이렇게 뭐 개파락으로 이렇게 출발해갖고 딱히 악재도 없어, 뭐 지금 딱히 악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개파락으로 크게 뛰어갖고 여기를 한 번에 죽인다. 더군다나 이거 어제 그 돌파 한착해놨던 중요했던 그 중요한 저항을 어제 막 돌파한 중요한 저항을 이렇게 재료도 없이 붕괴시킨다? 솔직히 좀 신뢰도가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이런 데서 장대 음봉을 뽑아버리면은 오히려 큰 하락은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뿐한 조정으로 여겨지고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급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있는데 이거를 개파락 출발해서 오늘 한 번에 급락해버린다? 시장이 폭락해버린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건 숏을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렸고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렸고 변동성 지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의 관점에서도 지금 보시면 약간 좀 갭으로 좀 많이 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UVXY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축하는 드리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장중에 초대박을 준다. 막 장대 항복이 막 길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막 엄청나게 긴 게 하나 뭐가 보인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죠? 왜냐? 힘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시장이 위험하다라 이야기 드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모은 힘을 조금씩 아껴 써야지 이걸 한 번에 장대 항봉을 이렇게 빡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힘이 빨리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밤에 지금 보시면 힘을 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장대 항봉이 팍 튀어나와 버리면은 어쨌든 그런 힘의 측면에서 너무 힘이 빨리 소진되어 버릴 수 있다. 시장 하락의 힘이. 그런 점들 정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좀 장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정도 이야기면 일단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대충 드린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일단 나스닥이 이 정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숏 포지션을 일단은 포기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전량 청산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고 그렇다고 이제 오늘 또 폭락하는데 잡을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은 그냥 쉴 거예요. 오늘 일단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나스닥이 어제 레벨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어떤 이게 저항이라는 인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선 2거래일 동안 쉬었죠. 그리고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여기서 싸웠는데 뭐 한 2, 3거래일 또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재차 진입하거나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거나 다시 이 정고점 이거를 다시 붕괴시키고 내려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저항이 확인이 되면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숏에 진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밤은 이도저도 아닌 날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고 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은 저는 미국 시장은 좀 편안하게 보고 뭐 지가 폭락을 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일단 그냥 관심 없이 시큰둥하게 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 보기 전에 뭐 잡다한 뉴스라든가 뭐 오늘 재밌는 이슈들이 좀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 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긴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뭐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존의 22 통화정책 그
그 총재 있죠. 라가르드 총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 더 높은 인플레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보시면 ECB는 당분간 뭐 인플레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글쎄요, 미리 달러가 많이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사실 저런 소식이면 달러가 더 강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달러가 어젯밤에 장대 음봉을 보였습니다. 라가르드의 저런 이야기, 당분간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당장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ECB는 계속해서 뭐 지금 긴축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처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더군다나 뭐 여기 있죠. 뭐 PEPP 이런 것도 뭐 매입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은 긴축 쪽으로 한 발 더 가는 거고 유로화는 계속 완화를 하는 거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을 거라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맞을 건데,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음봉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글쎄요, 이게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저 라가르드 총재의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음봉이 페이크인 거 아니냐, 이거 속임수일 게,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음봉이 나온 그 타이밍에 같이 나온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뉴스를 좀 가지고는 나왔고요. 글쎄요, 일단 뭐 제 생각이 맞다면은 요게 일단 속임수일 텐데, 속임수이려면 오늘 밤에 강하게 다시 되돌려야 될 겁니다. 되돌리는지 어쩌는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게 아침에 값이 중요하죠. 지금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국장 본장 열고 나서 값이 더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뉴스를 하나 받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은, 요 재밌는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레리 서머스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 제목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난 40년 중 지금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렸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기사에서 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 기사 내용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다 읽어볼 시간은 없으니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뭐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해서 갖고 나온 건 아니고, 뭐 자자오예, 뭐 회사 이름 뭐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는 게 중요해서 갖고 나온 이슈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헝다 이슈가 조금씩 다른 데로 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헝다 이슈가 완전히 진압된 게 아니고 주변부로 위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측면에서 요걸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뉴스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그 재밌는 게 하나 더 있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봤냐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호주 뭐 금리 급등 요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요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도 참 재밌긴 한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주 금리인데요. 호주 2년물 금리입니다. 호주 2년물 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2년물 금리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2년물이면 어떤 초단기물 뭐 요 정도로 속하는 거거든요. 뭐 초단기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단기물 채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이 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막 급등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호주 지금 2년물 금리가 0.670까지 지금 올랐는데요. 참고로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0.1입니다.
0.1인데 지금 2년물 금리가 0.67까지 솟았다는 거는 요건 지금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그 뭔가 지금 정책 실패를 한 거죠. 요게 뭔가 정책 실패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로그 제목 요거 치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요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주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컨트롤하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YCC를 하고 있는데 YCC를 포기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요약 나와 있네요. 그죠? YCC 방어를 포기했다 오늘. 그래서 0.1%가 기준금리인데 그 금리 타겟의 8배에 근접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4월물 호주 국채금리 0.75%까지 올랐으니까 그죠? 0.1이 기준금리인데 0.75까지 올랐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다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아마 그쯤일 겁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이겠죠. 여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RBA Interest Rate Decision 써 있죠. 요게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인데 이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호주가 이렇게 박살났다라고 해서 뭐 금융위기가 올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흐름을 알아두자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죠.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미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달러가 빨려갖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정책 관리나 이런 거를 어설프게 하거나 잘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금리가 막 폭등하는 요런 뭐 테이퍼링 텐드럼 요런 비스무리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사실 뭐 저도 호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영향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점이 어떤 정책의 실패 요런 거거든요. 어쨌든 호주 중앙은행이 YCC 어쨌든 금리 통제하는 거를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결코 경제에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당장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날지 어쩔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현상이 호주에서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금융시장이 완전 지네 멋대로다 보니까 심지어 뭐 국제유가 이런 것도 마이너스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요즘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아직 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미국도 연준도 과연 YCC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준도 지네들 기준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을까? 뭐 이런 점들 우리가 연준도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나라의 중앙은행 이런 것들 그들의 권위에 한번 의심을 좀 제기해봐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는 이렇게 치솟았는데 아직까지 뭐 호주가 뭐 당장 망한다 뭐 이런 신호는 일단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환율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켜놔가지고 광고가 뜨네요. 환율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은 딱히 뭐 호주에 어떤 위기는 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가 이렇게 위쪽으로 치솟아야 이게 무슨 위기가 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게 일단 그 금리가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아직까지 뭐 호주가 무슨 큰 위기로 간다. 아직 이런 신호는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물론 얘네도 조만간 이제 추세 전환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확 치솟지 않는 걸 보면 뭐 당장 어떤 이게 큰 위기로 갈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점들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정말 진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까지 읽어봤고 한국장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한국장으로 얼렁 넘어와서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가긴 좀 더 많이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별로 원하던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이 보시다시피 좀 오늘 단기적으로 좀 힘을 굉장히 많이 쓰긴 많이 썼어요. 물론 한편으로 긍정적인 거는, 제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392라는 자리를 확실하게 깼다는 거, 요게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392라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한번 392 부분을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 가긴 갈 것 같은데요. 당장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막 추격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다시 한번 392 부근으로 오면 그때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기 어디 멈췄을 때 숏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미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물량 확보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아마 다들 확보하셨을 테니까 다 뭐 거의 다들 확보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392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일단 하긴 하고요. 아무튼 좀 무너지고 있네요. 그죠? 생각보다 급하게. 아무튼 오늘 좀 급하게 무너져서 전 5일선과의 이격 이런 걸 보고 있는데 5일선과 현재 1.67% 떨어졌습니다. 이런 자리들 보면 5일선과 2.7%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나온 1.6%라는 값도 결코 적은 값은 아니에요. 이런 자리 5일선과 이격도가 1.3%란 말입니다. 뭐 이런 자리 1%, 이런 자리 1.89%, 이런 자리 2%.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7%인데 이게 결코 작은 값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90이란 중요한 자리를 한 번에 깬 거고, 이렇게 깨므로 인해서 오늘 어쨌든 옵션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요.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다양한 저항을 한 번에 뚫었기 때문에 추가로 가더라도 이전 자리에서는 좀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콜옵션의 관점에서도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어떤 2주 3주간 지켰던 자리를 한 번에 장대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콜옵션의 추세는 저는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힘은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꿈틀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죽더라도 꿈틀 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꿈틀을, 아직도 현금 있으시다면 그런 꿈틀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241선 완전히 붕괴되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일단 붕괴가 완전히 된 건 아니죠. 네. 이 여기 박스권에서 숏 잡으신 분들은 일단 계속 홀딩 해 보시고요. 어쨌든 뭐 딱히 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고요. 일단 다만 어쨌든 오늘은 좀 강하긴 강했어요. 좀 강하면서 보시다시피 개인들 풋옵션도 또 다시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속도 조절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오늘 제가 한국을 보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 부근에서 난 현재 한 4거래일째 버티고 있으니까 뭐 추세 전환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RSI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선이 이 초록색 선을 올라오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얘가 빨간 선이 초록색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죠. 다만 이제 4거래일째 지지력 정도 뭐 보이고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움직이는 게.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 얘네 실적 발표가 따다닥 하루 이틀 간격으로 다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급속하게, 이 어제 나왔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양봉을 그대로 되돌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여튼 재밌는 세상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아무튼 한국 시장은 뭐 계속 그냥 숏 홀딩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아무튼 단기적으로 조금 되돌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오늘 보면 어쨌든 의미는 있긴 있을 겁니다. 다시 380 부근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천천히 좀 접근하시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서야 좀 꺾이나 라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셔도 그저 늦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주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0 테스트 이대로 끝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400에서 딱 저항받고 밀리는 거니까 아무튼 숏을 보는 입장에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 주 말이고 월 말인데요. 잠시 후에 영상 하나 좀 더 녹화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주봉, 월봉 단위로 좀 큰 그림들 다른 영상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여기서 드리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 그 다른 영상 하나 녹화하면서 거기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거 하나 녹화할 건데 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